정치인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원래 농민이다 보니까요. 농사일에 열중하던 중에 제가 후계자, 농업 경영인에 선정을 됐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던 중에 곡성군 연합회장을 맡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농업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었고, 특히 쌀값 보장을 위한 농권운동을 많이 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제도권 밖에서의 그 바라보는 제도권 안쪽에 대한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군의원회에 이렇게 출마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농촌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부딪히시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네요. 예. 군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곡성군의 인구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의원이 일지구였는데 한 명으로 축소되면서 현직끼리 경선을 하게 됐죠. 두 분 계시다가 그때가 이제 8대 때 8대는 했고 9대에 가는 과정에서 현직끼리 그때 이제 다 같이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무투표 당선을 했지요. 그때 좀 힘들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2년 정도 현장에서 이제 그렇죠. 활동을 정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면서 뭐 보람된 적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많죠. 우선은 이제 제가 초선에 농수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도에서는 농업이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농도의 어떤 추진되는 시책주의 절반이 우리 농수위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또 많은 정책들을 만들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비료값 인상 그때 도 차원에서 해결했고 특히 이제 또 우리 농업 경영 우리 쌀값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안정 직불금 이 부분도 계속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도에 맞춤형 농기계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때 그것을 만든 계기가 제가 우연히 옥과면에 무창리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노인께서 정부에서 보조 사업이 있으면 뭐대 우리는 농약통 하나 지원 못 받았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이게 소형 농기계를 맞춤형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저가 이 농기계 사업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 해서 지사님하고 만나서 1,000만 원 미만의 소형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그 기종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뭔 기종이 되지 전부 이렇게 해서 50% 보조 사업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당히 지금도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죠. 뭐 그런 등등 해서 많은 추억거리가 됐지요.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원하는 어떤 농가에게 보급이 계속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그죠. 저희들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참 정치라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던데요. 그러세요? 왜냐면요 이웃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보람이 커요. 아까 우리 지역은 일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지구의 도의원이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지구의 어떤 애로사항도 일지구 도의원이 그때 농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해결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도 한 15년 전이 되겠네요. 그때 오곡면에 미산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해 겨울에 눈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 담수를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주민들께서 이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 도의원 또 농업정공사 군청을 아무리 두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도 답을 못 찾을 때 그쪽에 옛날에 군청 같이 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그쪽에 도의원도 있는데 왜 나를 부르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갔죠.
그랬더니 정말 물이 없어요. 그리고 5월에 보니까 섬진강물이 흐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물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건 5kg가 넘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5kg든 10kg든지 품으면 되지. 그래서 도에 농정국장에게 전화를 드렸죠. 네, 국장님 마침 사무실에 계셔서 지금 이런 사정 얘기를 하고 빨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그때 2억 7천 정도 들여가지고 5단으로 이렇게 물을 품어 드렸는데 추후에 우리가 선거가 하나로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일 잘하는 전망대. 그래서 제가 선출이 됐던 부분. 또 이제 우리 곡성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농토도 적잖아요. 추격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 상당히 어렵게 축협이 꾸려가는 사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축협장하고 임원들, 이사들이 면담 요청을 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한우촌 2층에서 만나게 됐는데, 곡성의 송아지 경매장을 한번 하고 싶대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축협이 그 지역마다 그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걸 축협에서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매각했던 돈 어디다 뒀간데 도에다 해라고 그러냐. 목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대처 그런 농가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도에 가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 목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의 한계는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사님을 만났죠. 그때 이제 박준영 지사님이었는데, 대뜸, 지사님, 곡성이 산이 많은지 아시죠? 아니, 인구도 적고 농토도 적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환대가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고흥장에까지 가야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사님 포괄 사업비를 4억 갖다가 곡성군에다가 내려주면서 축협에서 지금 우시장을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 축협의 주 소득원이 그 우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를 기르신 분들은 정환대에게 상당히 하여튼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보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치를 어렵게 하시는데 정치를 참 재밌게 그러다 보니 재밌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가 현직 때 열심히 했던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계속 힘이 돼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정치를 접었잖아요. 지금 딱 10년간을 정치를 안 하고 제 본업인 농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뜬금없이 한 데가 정치를 내려놓으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곡성군 보궐선거에 뜻을 두고 인사를 드리니까, 여태 얼굴도 안 보이더만 나왔냐고 조금 긴장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비치더라고. 그런데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는 옛날 정치인이 지역사회에 막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이 곱게만은 보이지 않아서요. 저는 정치를 그만두면 정말로 밖에 안 나가고 내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시작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밖에 관심을 끊고 열심히 일하던 도중에 또 저 사슴목장을 하잖아요. 한국 사슴협회가 있는데 또 농가들이 재능 기부 좀 해달라고 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는 업종이고 그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어차피 시간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4년간 협회 일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이계호 우리 의원께서 또 농림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보탬이 됐고, 또 이제 아무래도 농림부 드나들고 국회 드나들고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어떤 일의 연속적인 어떤 부분이 이어지면서 그것도 또 재밌게 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전국의 농가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농가들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또 힘이 돼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많은 거고 일을 안 찾으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됐고 그때 지자체의 어떤 얘기들 전국 농가로부터 많이 듣고 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우리 이상철 군수가 개인적으로 친구 되고 또 선거법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고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까 주변에 또 지인들이 또 민주당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오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 해서 정말 정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그 정강 정책에는 원래 이제 또 이렇게 사고를 민주당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선출직이 사고를 인해 가지고 지혜선거 보궐선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후보를 출마를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규칙을 좀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또 공천 안 했을 때 폐단 또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바꿔가지고 공천하는 걸로. 그 지금 공천을 그 관계가 이제 제가 출마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권양엽 위원장께서 국회의원 당선되셨잖아요. 그분에게 미팅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을 뵀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혹시 곡성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야 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권양엽 위원장님 성격이 아주 화끈하시고 아싸라시고 거기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 없다. 있다 해도 나는 2명만 된다면 경선을 통해서 공천하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야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거하는 동안에 저는 정치활동을 완전히 접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라 전혀 도움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뭐 믿고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또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운동은 아니시겠지만 인사죠 지금은. 어때 재미있으세요? 아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 이름이 환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도의원 때 원체 선거 때가 아니고 도의원 실제 할 때 엄청 다니면서 한 대 두 대. 제가 이름이 정환대인데 이름을 정환대입니다 하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과장에 깨 갖고 가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안 팝니까 했더니 그때부터 제 별명이 한 대 두 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것도 10년 세월이 흐르니까 기억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저 한 대 두 대입니다. 정환대. 이렇게 그래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뭐라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양반이 정말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의 연세가 많으심에도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장점하고 또 단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소통 방법이라든가 또 평상시에 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단점은 보인 대로 시커매잖아요. 아무래도 농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군수라면 어디다 내놔도 우선 피부도 좀 좋고 깔끔하고 또 일도 잘하고 뭐 그랬으면 좋지요. 이제 저는 생긴 게 이렇고
또 농업을 본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시커멓고 우선 그게 단점이고, 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슴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생 자체가 농촌에 태어났고 또 농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방정치가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단체장이 업적, 치적 이주에 우리 행정력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에서 좀 다소 소외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공약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 시군의 지자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곡성군도 좀 깨끗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군수가 청년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년이라고 내가 깨끗한 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군수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력을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두겠다. 그래서 맞춤형 아까 농기계 보조사업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 군정도 정말 국민을 향한 맞춤형 행정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금 떨어져가지고 어렵죠, 농가. 반대로 사료값은 인상됐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 축산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토지 같은 거 조성해서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잖아요, 축산인들이. 옛날에는 연결제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작업비는 충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방비가 부족하든 어쩜 국토비가 부족하든 했든 어쨌든 농가가 자부담 비율이 커졌습니다. 옥수수 한 놀에 2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놈에다가 파종비 내야 되죠. 기계가 아니라 파종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종잣대 줘야죠. 비료값이 옛날에 뭐 2, 3천 원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올해가 비료 싼 것이 15,000원, 비싼 건 2만 원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합해서 한 놀당 4, 5만 원에 원가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삼익인 놈이 수입 건축 삼익인 놈이 싸버려요. 그러니까 저부터 올해 5,000평씩 해년 옥수수를 심었는데 올해 안 심었어요. 수단그라스로 그냥 대체하고 콩 있잖아요. 콩 2단지 심고 박곡식으로 전환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산인이었거든요. 사슴농장도 축산이기 때문에. 근데 내게 필요한 걸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재배를 포기하는, 결국은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 수입건조가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산업이죠. 우리 농업을 뭐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정부가 버릴 수 없는 게 이 농업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함께 해주고, 소금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박수 쳐주고, 어려울 때 행정에서 함께 해주고, 이런 어떤 지자체의 모습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인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이 고장을 가꾸고 읽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노후에 뭐 좀 하겠다면 행정에서 또 보탬을 줘야 되는 것이고, 현실 있는 업적이나 치적보다는 현실감이 있는 군 행정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아직 뭐 전문적으로 제가 군수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곡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 소멸에 있어서 가장 또 소멸할 그렇죠. 군중이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큰 시급한 현안 문제. 비롯해가지고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곡성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 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일 큰 현안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부분이죠. 우리 곡성의 어떤 입지 여건이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한다, 뭐든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맞아야 접근성이라든지 또 인력, 통장에 들어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이제 농촌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면서 우리도 유럽형의 어떤 농촌 사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곡성군은 산이 많고 계곡이 많아요. 유럽형의 어떤 도시민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난 거기에 기본도 역시 국민이 행복해야 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부터도 정말 깨끗한 군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군 행정력이 국민을 향했을 때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러면 인근 시도시에서 시나 뭐 다른 지역에서 이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곡성군은 뭐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계곡 그 조그마한 농 같은 경우는 묵화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경관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 섬진강이 흐르면서 우리 곡성은 천혜의 자원이죠. 네. 그쪽에 인구 늘리는 것보다는 관광 쪽으로. 그러나 관광이라는 게 우리 곡성의 지명도는 높이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지금까지 우리 군정이 편향되게 집중적으로 그쪽에 해왔다면, 이제는 제가 얘기한 대로 국민 쪽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죠. 그 연관해가지고 네. 그 곡성 장미 축제라든가 네. 신청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공한 어떤 축제로서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어떻게 이제 계승. 아니 공감합니다. 우리 어쨌든 고현석 군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신 분이 곡성에 오셔가지고 우리 관광 산업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심청이라는 이름도 나왔고 열차, 그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래 군수께서 1004종의 장미를 심으셔가지고 지금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은 장미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참 고생들 하셨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섬진강의 어떤 그 천혜의 어떤 자원이잖아요, 관광에. 거기 더 붙여서 그게 붙여졌는데, 그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곡성군이 더 발전하고, 또 살기 좋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정관대는 만약 군수가 된다면은, 관광 산업은 이 정도 유지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군정의 행정력이 국민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업적이나 지적 뭐 그쪽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깨끗한 행정에서도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군수가 깨끗하게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업적 지적이 아닌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대화하고 필요한 게 뭔지 듣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재진단해서 만들어 가야죠. 이제 시간을 두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야 되지, 해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행정 방향, 그래서 그 공약은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래요?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께서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제 머릿속을 돌 뿐이겠죠. 정관대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당찬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군정을 맡게 된다면 뭐 어떤 경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낸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깨끗한 우리 곡성군을 만들 수 있는 정관대를 선택해 주시면 보답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